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매수인이 철거 예정인 상가 건물가액이 빵원이냐, 철거 예정이니까 빵원이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가세가 없냐,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가 취득가액은 5억이에요. 즉, 뭐, 분양을 받았든, 매매로 취득했든, 부가세 포함해서 5억 2천에 샀는데, 2천만 원은 환급 받았고, 그래서 이제 5억에 내가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에 와서 7억에 판다고 할 때,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포괄 양도 양수로 판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업종도 동일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할 때 포괄 양도 양수로 해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서 7억에 매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7억으로 매매를 하긴 하는데 부가세 별도야 라고 계약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억과 별도로 부가세를 더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야, 7억은 7억인데 이거 야 부가세 포함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7억에 부가세까지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그 거래할 수는 있는데, 케이스 2번과 3번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비율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의 경우는 이렇지만 분양권 상태일 때는 분양 계약서상의 토지 건물 그 비율로 쪼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가의 경우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쪼개면 되고, 분양권 상태인 경우는 분양 계약서상의 비율로 쪼개면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만약에 매매가가 7억인데 부가세 별도야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랑 건물 비율이 57%대 43%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7억을 57대 43으로 쪼개면 되겠죠? 그러니까 57대 43으로 비율로 쪼개니까 4억 대 3억이에요. 근데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건물에 대해서 10%, 즉 3천을 매기면 7억과 별도로 3천만 더 주고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7억인데 부가세 포함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일단은 토지 건물을 일단은 57% 43% 놓고 이 건물에 대한 43%의 10%인 4.3%를 별개로 계산을 해서, 그러면 104.3%가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7억을 요 비율로 57 나누기 104.3, 아니면 그 건물은 43 나누기 104.3, 요렇게 해서 안분 계산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10%를 매기든 아니면 4.3 나누기 104.3 곱한 걸로 하면 이 7억에서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그 산출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가세 별도다 그러면 토지 4억, 건물 3억, 부가세 3천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하면 되죠.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4억에 대해서는 요 그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부가세 별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발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매수자는 여기에 적혀 있는 3천만 원을 환급받고 매도자는 이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주고받은 이 거와 관련해서 매수자가요 이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철거. 이 건물은 필요 없다 이거죠. 철거. 그럼 철거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3천이건 아니면 2,900이건 환급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철거를 하면요. 철거를 하면요. 이거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예.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건물을 철거한 경우라면요. 매수자가 부가세를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요거는 부가세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설사 만약에 환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다시 토해내야 돼요. 예,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그 사업 포괄양수도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도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기 때문에 포괄양수도도 성립이 안 되겠죠. 포괄양수도라는 게 뭐예요? 사업양도라는 게 토지 건물을 그대로
아니면 그 사업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지금 철거가 되는데 사업 양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그 사업 포괄 양수도로 계약했지라도 이걸 만약에 철거한다 그러면 이건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매수인은 이제 이 건물을 사서 철거할 예정인데 그러면 매매가가 지금 7억이에요. 7억. 그러면은 철거하고 어떤 그 신축으로 건물을 이제 지을 예정인데 그럼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쓰면 안 되냐? 부가세 주 없는 걸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또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 일단 납세자 입장과 과세청 입장이 있는데요. 건물가액을 0원이라고 했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선 이거죠. 야 이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 건물 철거가 이미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매매대금의 전부가 사실은 토지대금이다. 건물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토지대금을 줬다. 그리고 또 매수자가 실제로 매수하고 나서 철거도 했어요. 이럴 경우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토지가 얼마 건물가 얼마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그 구분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다. 이제 이게 납세자 입장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야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니들 토지와 건물을 지금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가액을 잡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건물에 대한 대가도 들어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니들 무슨 감정평가 받은 것도 아니고 건물이 왜 다 빵원이냐.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건물가액을 0으로 했냐? 아니다. 이건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해라. 즉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납부해라 라고 과세관청에서는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그 어떤 사례들을 제시했는데요. 사실은 바로 철거 예정인 것들에 대해서는 건물 부가세가 없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즉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한다는 뜻은 뭐예요? 부가세를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연히 매수인의 건물 철거가 예정돼 있어야겠죠. 뭐 계약 특약사항이나 뭐 이런 데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의 전부가 토지대금이다. 이건 건물대금은 아니다. 이건 건물 철거할 거기 때문에 난 건물 필요 없다. 나 이거 다 땅값으로만 준 거다. 라고 이런 게 명시되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 사실은 즉시 철거하셔야 좋습니다. 즉시 철거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매매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폐업을 하고 나서 다음 달 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뭐 한두 달 뒤에 담당자가 처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보니까 철거가 안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철거도 안 돼 있는데 철거할 걸로 예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가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봐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부가세를 처리하기 전에 철거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또 완료가 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철거가. 이럴 경우에는요. 반드시 이 철거와 관련된 시군구청에 그 철거와 관련돼서 뭐 접수된 서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바탕으로 소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긴 사례들이 있어요.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해라라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담당 그 공무원이 처리할 때 철거가 아직까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임대 건물이었는데 임차인도 그대로 있고 이런 것들이 인정이 못 받은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할 때 철거가 안 돼 있더라도 이 관련된 서류들 이런 것들로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
그 다음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반드시 구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즉 건물가액은 0원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그 담당 공무원과 또 여러 마찰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인정받은 사례들이 사실상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준수하신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토지 건물 구분해서 기재하는 거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뭐 양도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죠. 우리가 계약서에 토지가 얼마, 건물가 얼마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인정된다고 했나요? 전에 제가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이 부가세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우리가 쓴 금액과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쪼갠 금액과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요. 이거는 니들 쓴 금액 인정 못해. 즉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그 양도세나 부가세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금액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계약서에 그 구분기재한 금액과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의 차이가 30% 미만이다 그러면 계약서에 구분기재된 그 토지가액 건물가액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건물가액은 0원으로 지금 넣는 거잖아요. 0원으로 넣는 건데 이게 당연히 이 30% 미만인 경우라면 뭐 당연히 인정될 수는 있겠죠. 근데 30%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가액으로 0원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 일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양도세에서는 이 규정은 없습니다.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기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잔금일 현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부가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런 요건들이 만족된다라고 하면 부가세법에서는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해서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양도세는 해당은 없습니다. 양도세는 그냥 부가세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 실무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것도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